345TV.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우리 동네 전문가 우동전. 일곱 번째 이야기. 그것이 끝이라고 야. 우린 믿지 않았지. 이 노래 들으면 생각나시는 분 있죠? 파일럿! 오늘 파일럿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 지금 국외에서 부기장 활동을 하고 있는 어쩌다 보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을 어쩌다 보이를 지었어요. 항상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우연이다. 지금은 어쨌든 파일럿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정확히는 부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석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데 네네. 저는 부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이 굉장히 남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옆에 계신 나란 남자분과 함께 의료회사에서 남성복 MD를 하다가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간 국내 항공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외로 넘어가서 해외에서 부기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지금 그렇게 말하면 나도 같은 회사잖아. 굴지의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 네. 그리고는 미국으로. 애리조나. 원래 그 외국하고 그렇게 미국하고 약간 연관성이 좀 없어 보이는 이미지였는데 항공 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던 일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그만두고 항공 쪽 일을 하게 된 파일럿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이 훈련을 받으면 파일럿이 될 수 있다. 그럼요. 누구든 가능하다. 엄마도 가능하다. 아빠도 가능하다. 누구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저도 가능합니까? 충분히 가능하시죠. 진짜요? 네, 돈만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이미 또 한번 찾아보니까 뭐 억대가 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억은 넘죠. 억은 넘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떤 구조냐면은 네. 저희가 비행기를 빌리고 네. 저희가 교관을 사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 대다수의 금액은 비행기 렌탈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값이 쌀 수가 없는 게 비행기 렌탈값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못하겠는데. 대출도 가능하죠. 그럼 미국에서 지금 받으신 거고 애리조나. 피닉스, 정확하게는 피닉스 시티, 애리조나 스테이트. 제가 어딘지 몰라요.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국내에서 보통 한 1년 반, 2년 걸리고요. 네. 왜냐면 국내는 사계절이다 보니까 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시즌이 좀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 비행기 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 이유는 피닉스 시티는 1년 내내 사막 기후.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행을 매일 할 수 있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건 대부분 다 단축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행을 어쨌든 리퀘어먼트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요? 리퀘어먼트이라 해외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알던 분이었지만 갑자기 이제 파일럿을 한다고 됐을 때 사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멋있었어요. 너무 간지나. 파일럿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신체적 조건도 되게 좋아야 될 거고. 그렇죠. 네. 제한 조건은 어떻게 돼요? 조종사를 하기 위한 화이트 카드라고 하는데 신체 검사 증명서를 1년에 한 번씩 발급을 합니다. 네네네. 급수가 나오는 건데요. 네네네. 1급이 나와야지만 조종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급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은 신체 검사이지 체력 검정이 아니에요. 달리기 뛰는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눈 좋은지 귀 좋은지를 보는 거지 네네. 저의 어떤 능력을 특수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네. 그 말은 즉슨 멀쩡한 사지와 지병만 없으면 그래요? 1급 받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공군사관학교, 우리가 뭐 어렸을 때의 경험은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려면 굉장히 신체 조건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네네. 그때 얘기를 했던 것 중에 뭐 흉터가 몇 센치 이상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부동교합도 잡히고. 그래요? 왜냐면 거기는 워낙 높은 G를 경험하기 때문에 네네네. 올라가면 이게 벌어지거나 네.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이빨이 어그러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높은 압력이 가해지면. 그러니까 저희는 여객기는 아시겠지만 승객을 태우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높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의 아주 과도한 신체 능력은 필요 없고 기본적인 조건만 갖춰지면은. 그럼 뭐 상처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럼 좀 많습니다. 그래요? 좀 많습니다. 어렸을 때 험하게 자라가지고. 점점 뭔가 이게 조금 문턱이 좀 낮아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근데 사실 누가 보기엔 피지컬 너무 좋은데. 저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요? 거기서도 좋은 편이죠. 네네. A급입니다. 근데 파일럿을 갑자기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뭐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잠깐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사춘기가 제대를 하고 왔고 한 학기는 물리학, 한 학기는 철학과를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SK 커뮤니케이션스 싸이월드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더라고요. 선배들을 보니 용론하는 게 쉽지 않으면 잘 나갔던 석유 딜러였었어요. 비행한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게 된 것이죠.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요? 인생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궁금하시면 아무래도 편집될 것 같으니까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세요. 근데 궁금한 거는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그래도 이 정도 나이까지는 해도 된다 이런 나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 한 40 정도에 네. 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하시다가 지금 카페 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무도 많으면 그러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장과 부기장 나이가 꼬이는 게 제일 회사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44분이 능력이 정말 출중하면 뽑을 수 있습니다. 다 감안하고 뽑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기장으로 들어왔는데 부기장이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장이 부기장 왔어라고 딱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형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제가 많이 본 건 이제 군출 선배들이 많으신데요. 군출 특히 군분들은 그 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꼬이는 걸 봤어요. 그렇죠. 몇 기? 근데 부기장인 거예요. 또 어쨌든 결론은 40 정도는 좀 애매하다. 카페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그 되게 바쁘신데 어쨌든 간에 그 시계 고장 난 거 아니에요? 엑사셀입니다. 시계가 아까부터 계속 2시야. 가지 않죠. 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